17번 털보쌤 방지원. 반갑습니다. 우리 문제 17번은요.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그냥 싸그리 다 넣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범위는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그런 확률을 자랑하는 두 갈래로서 기출공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다면 한국광복군인데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니 이런 한국광복군은 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참고로 17번 문제에서 한국광복군이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문제에서는 제가 거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온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신간회입니다. 우리 분명히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 그 부분에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이름만 비슷하지 아무런 관련 없는 단체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 과연 이 신간회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활동 내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공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광복군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조금 좀 약간 좀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일본과 맞짱을 뜨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좀 더 길러 나갑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이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되게 된 그 배경을 역시 또 알고 계셔야겠죠. 당시에 일본이 관세를 철폐합니다. 즉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20년대가 되면서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기억하시죠? 일본 기업들이 죄다 기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은 완전히 무슨 초상집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우리 기업의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야, 우리 조선 사람이 만든 거 우리가 사줘야지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 기업보다는 우리 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도 보시면요, 그 구호 자체가 조선 사람 것 조선으로 이런 구호들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충 느낌들이 드는 단어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20년대 초반에 물산 장려운동을 떠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오른쪽도 보시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또 타이틀이 쓱 하고 걸려 있는데 말 그대로 또 의미가 담겨 있죠. 밀립대학, 백성들이 주도해서 대학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전문용어로 그지같이 했던 겁니다. 유식한 표현으로는 우민화라 그러죠. 기껏해서 가르친다는 게 무슨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만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천만이 이런 식 모아가지고 까짓거 대학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잘 이끌어 나갑니다만 일본이 경성제국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완전히 그냥 재를 뿌려버립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벌어졌던 국채보상운동과 방금 말씀드린 물산 장려운동을 비교한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물산 장려운동은 우리의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서 우리의 기업을 살립시다. 바로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묵혀둔 게 있어요. 왜 실패했느냐?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말을 하죠. 야, 니네 물산정려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건 열심히 사줘봤자 결국 배불러지는 건 자본가들, 돈 많은 사장님들인데 우리가 뭐하러 그거에 동조하니?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부분, 물산장려운동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바로 밑에 있는 문맹퇴치운동 한번 쓱쓱 보실까요?
네, 문자 보급 운동, 뭐 이름 그대로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별달리 어려운 내용은 없을 텐데요. 당시에 1920년대 이 우리나라의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문맹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문맹, 뭐 풀어서 말하자면 문자 맹구, 글을 모른다 이런 뜻이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뭐 이러한 구호들을 내세우면서 문자 보급 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 하나 이 동아일보 친구들은요, 나로드 운동, 즉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 지역에 문자를 보급하자, 이런 운동을 펼쳐나갔다는 것들 잘 기억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잘 연결해서 기억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다음 파트 노동운동과 소작쟁이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국내 민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커다란 타이틀로 뭐 형평, 농민, 노동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형평 운동부터 좀 볼 텐데 이 문제는 정말 천만다행으로다가 그 여러분들 그 웬 이상한 아저씨가 형평이라고 쓰여 있는 그 깃발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항상 이러한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되니까요. 힌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형평 써 있으니까. 이 뭔 뜻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1894년 1차 가보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없어졌다는 사실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차별적인 그런 시선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정들이 바로 그 시선을 받는 주인공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야 신분제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렇게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20년대 쓱 들어오면요. 사회주의가 서서히 들어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주의는 제가 아까 잠시 그 물산장려운동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이뻐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이 농민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뭐 소장료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암태도 소작쟁이, 바로 대표적인 20년대 국내 민족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번엔 노동자들입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은 더럽게 많이 시키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니까 안 되겠다. 또 한 번 야 다 모여. 이번에는 원산에서 총파업이 실시된 것이죠. 누가? 노동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풀네임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재 기준 왼쪽으로 봤을 때 갑자기 그 이상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한 명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을밀대라는 누각 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주룡이라는 인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괜히 이렇게 문제 풀다가 무슨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본다. 바로 노동운동이었구나.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파트 신간회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스토리로 짬뿌 뛰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던 바로 이 신간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단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가 없겠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26년 60만 세의 현장으로 잠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파트를 공부할 때 고종 황제의 장례식, 그러니까 인산일에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요 60만 세 운동은 고종 황제의 뒤를 이어 등장한 순종 황제의 장례식 때 터져나왔던 그런 또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이를 주도했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야 이거 민족주의 계열 친구들과도 이야기가 좀 통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사회주의 단체였던 이 정우회에서 정우회 선언을 때려버리고 우리는 민족주의와 함께 갈 것이다. 뭐 이런 선언을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그 상태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920년대가 되면 일제가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친일파들을 서서히 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로 이렇게 계속 다독이니까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일본의 그런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 즉 일본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반대로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도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계열 간의 합작품,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정우회 선언은 신간회가 만들어지기에 그런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정우회 선언 반드시 잘 좀 봐주시고요. 뭐 신간회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쭉쭉쭉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매우 중요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스토리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시 그 나주에서 광주로 연결이 되는 그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갖다가 성희롱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 남학생이 그걸 목격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족도 맞대. 불러다가 말 그대로 족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좀 심하게 족쳐버립니다. 근데 이 다가왔던 일본 경찰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만 열심히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정말 크게 들고 일어납니다. 거의 무슨 3.1운동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단체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무진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또 가운데쯤에 보시면요. 근우회라는 단체가 등장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 근우회는 신간회와 약간 그 자매단체 같은 느낌으로다가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여성민족유일당 운동을 이끌어 나간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근우회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쓱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활동 내역들을 잘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이 신간회가 해소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신간회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대 민족운동 단체라고 불리웠던 신간회를 뒤로 하고요. 또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이 한국광복군. 그냥 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한국광복군을 15번 문제에서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15번 문제에서 배웠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잘 연결 지어서 공부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요. 한국광복군 기억하시죠?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부대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일본이 서서히 전장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광복군도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때려버린 것이죠. 그 후에는 우리와 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미국의 OSS, 오스스 이건 뭐야?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미국 CIA 뜨지 않습니까? 그 CIA 형님들의 그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OSS와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내 진공작전,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군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또 이렇게 타이밍 좋게 항복을 해버리면서 무산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전부 다 한국 광복군 충칭에 자리 잡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기출 핵심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문제 17번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출 핵심 키워드 하나씩 쓱쓱쓱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우리가 평양에서 시작된 조만식 선생의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좀 점프를 뛰겠습니다. 60만세 운동 기억하시죠? 바로 순종의 인산일 요 키워드 그리고 요걸 통해서 만들어진 신간회 잘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다는 거 그리고 이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열심히 지원했다. 참고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일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무슨 최대 규모였다. 3.1운동 이래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파트였던 한국광복군 뭐였습니까? 충칭에 자리 잡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서 영국군과 그리고 또 미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었고 마지막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애석하게도 일본이 항복했다. 이런 내용들 쭉쭉쭉 제가 해드렸었죠. 이런 내용들 정리하면서 우리 17번 문제 여기서 털보쌤 방제왕 인사드리겠습니다.